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용입니다. 오늘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복제약들, 또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어 있는 약제 포함해서 현재 흔히 처방되는 약은 이제 대여섯 가지의 오리지널 약들이 있는데, 오리지널, 복제약 이런 걸 떠나서 약제 선택을 하는데 비뇨기약과 선생님들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 약물을 선택을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하다가 최근에 번뜩 생각이 나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런 일이 흔합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기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 강직도의 변화가 있는데, 성관계 빈도를 조금 많이 하면 강직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한 번에 여러 번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나이가 됐고, 또 술 먹으면 또 강직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좀 너무 일찍 이런 약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들 오셔서 약 주세요. 저한테 딱 맞는 약이 뭘까요? 40대 때는 이런 약이 좋다는데요. 저런 약이 좋다는데요. 이게 필름으로 먹는 약도 있다는데요. 요즘에 가루약도 새로 나왔다는데요. 약 이름이나 약의 제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약을 선택할 때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저희 이렇게 멀지 않은 그 병원에서 선생님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제 복제약. 30, 40대 때는 이제 반 용량을 몇 개 이제 한 통씩 되게 드리는 거죠. 4개 단위, 8개 단위 이렇게 드리면서, 또 외국 약제 중에서는 그 레비트라 복제약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약을 드리고, 한국 약제 중에서는 자이데나나 엠빅스 같이 이렇게 국내에서 세계 특허 가진 약제들을 이렇게 최대 용량의 반 정도를 기본 단위씩 처방을 드려서,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약제가 뭔지를 선택하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대학 교수 선생님 한 분도 그렇게 해서 아주 페어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환자한테 선택하게 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년에서는 어떤 약을 선택한 다음에 약에 반응이 없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약제를 노출을 시켜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그런 약제를 이왕 처방을 할 거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방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제가 기본 단위로도 벌써 이제 4알 이렇게 소포장이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약제를 선택해서 환자가 4번 정도 같은 약으로, 같은 용량으로 충분한 성적인 성관계의 그 간격을 두고 성생활을 경험을 해야 이 약의 효과가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생 처음 이런 약에 노출되는 분이 또 나이가 또 젊으신 분들에서 성행동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에 맞는 약을 찾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이제 연거퍼서 이제 성생활하게 되면 그 약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약에는 효과가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또 약제마다 복약 지도를 달리 해야 되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비아그라 계통의 약처럼 기름진 음식이나 반드시 이렇게 음주 이런 거 피하고 공복에 드셔야 될 약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을 환자의 그 패턴에 따라서, 환자의 성생활 패턴,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한 가지를 몇 회 충분한 간격을 두고 그 반응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처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약제들의 모든 약은 환자들에 따라서는 그 부작용이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아그라 계통 약이 부작용이 덜했다, 어떤 분들은 시알리스는 심한 근육통, 허리 아프고 골반 통증이 있어서 죽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아그라, 시알리스 계통의 약은 계속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홍조가 있는데, 그 레비트라 복제약, 그 야일라는 너무 부드럽고 효과의 속도, 강직도 이런 거 다 만족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환자마다 그 경험해야 될, 환자가 경험하고 피드백을 주고 다시 재처방하는 과정은 반드시 한 가지 약제씩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국내 약 중에서 엠빅스나 자이데나 요법은 이제 복제약들이 워낙 싸졌기 때문에, 국내 약제 그 엠빅스나 그 자이데나 약제는 시알리스 메일요법, 타달라필 메일요법에 실패한 분들이나
초기에 뭐 대사증후군이 있어서 메일요법의 약제를 선택할 때 좀 중증인 환자한테서 자이데나를 사용할 수가 있고, 비아그라 복제약에 실패하신 분들에서 강직도 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엠빅스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약이니까 단기간 작용하는 일회용 약으로는 엠빅스의 유효성은 아주 그 신뢰할 수 있는 약제니까, 또 환자의 기저질환, 환자의 그동안 1차 약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고 2차 약제를 다시 선택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성생활 패턴의 만족도와 부작용을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처방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약에 노출돼서 저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선택해달라고 온 환자가 있길래 오늘 한번 처음 발기부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서의 약의 선택, 또 재처방,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약TV 이용이었습니다.